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을 위한 학교 담당자 직무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미래교육과 송윤진 장학사입니다. 오늘 선발 계획에 대한 안내는 첫 번째 부산광역시 교육청 영재교육 현황, 두 번째 교사 관찰 추천제 안내, 세 번째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과정 순서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교육청 영재교육 현황입니다. 저희 조직 체계는 이렇게 되는데요.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안에 영재학급, 그리고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원 중에서도 지원청, 그다음 직속기관, 특목고로 되어 있는 영재교육원이 있고요. 그리고 국립대학교로 되어 있는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국립대학교의 경우는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교육청 안에는 타 시도와 달리 유일하게 영재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서 저희 부산 영재교육을 이끌어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유아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어린이 창의교육관,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수학, 과학, 정보, 코딩, 그리고 음악, 미술에 대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국제고등학교, 부산과학고등학교, 부산일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특목고에서도 여러 가지 이와 같이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수학, 과학, 정보, 창작, 발명에 대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부산대학교에서는 예술영재교육원이 있는데 음악과 미술영재를 하고 있습니다. 부경대학교의 경우는 2022년 하반기에 승인되었고, 2023년도부터 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해커를 양성해서 정보 보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영재 학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수학, 과학, 발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 하에 만들어진 영재교육기관으로 전국 27개 대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교육청 영재교육기관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단 추천 자격을 부여한다든지 합격자 명단을 공유한다든지 이와 같은 업무 협력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4월 기준으로 영재 학생들의 현원은 총 5,811명이고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수 대비해서 부산의 경우는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혜율은 2%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적으로 높은 수치로서 부산의 영재교육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교사 관찰 추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재라는 것에 정의가 필요한데요.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하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자를 영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렌줄리의 영재성 정의를 보면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 높은 과제 집착력, 높은 창의성을 가진 학생들을 영재라고 합니다. 영재성을 판별할 때 단기간 내에 영재들을 판별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찰과 평가를 하되 지적인 정의적인 영역을 모두 종합을 해서 봐야 되거든요. 숨어있는 영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재들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사 관찰 추천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년도 시행했으며 2010년도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영재성이 있는 학생을 교사가 장기간 동안 관찰하고 영재교육기관에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지필평가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인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하기 위해서 교사 관찰 추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은 전반적인 사교육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그리고 이 영재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영재 선발의 전체적인 과정은 학생들이 먼저 지원을 하게 되면 교사가 관찰해서 이 중에서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을 추천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학생들이 먼저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교사가 관찰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여러 학생들 중에서 심의를 거쳐 추천을 하게 됩니다. 영재 교육기관으로 추천을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은 나중에 지필평가나 침층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영재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담임교사나 교과교사에 의해서 관찰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시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학생들의 지적 능력, 협역 능력,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집중력 등 종합적으로 학생들의 영재성을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관찰을 하게 되냐면 관찰 누가 기록부와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찰 체크리스트는 이와 같은 예시가 나가긴 했는데 학교에서 저기하게 학교 사정에 맞게 그리고 학생들 수준에 맞게 조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 개요는 교사 관찰 추천제가 일단 기본입니다. 교사의 관찰과 추천을 통해서 학교 추천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필평가 그리고 면접 위주의 선발 방식을 지향하고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 충실하고자 관찰 추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단계별 전형 부분은 1단계 교사가 관찰하고 그리고 관찰 결과 여러 학생들 중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학생을 학교에서 영재 교육기관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선발 시험과 실기고사인데요. 선발 시험은 영재성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기고사는 수학과 과학 부분은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면접이 있었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사라졌고 지금은 예술 부분의 실기고사와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3단계 면접과 포트폴리오 심사는 예술 영역에만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GED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에 이러한 모든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원부터 합격 발표까지 모든 과정이 GED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의 기본적인 체제는 보통 2학기에 선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2025학년도 영재 학생들을 선발할 때 초4 과정의 학생들은 지금 현재 초3인 학생들, 그리고 중1 과정의 학생들의 경우는 지금 현재 초6인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예외적인 경우는 예술, 영어, 인문사회 부분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1학기에 선발하는 경우는 고등학교 영재학급 그리고 부경대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의 경우는 1학기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 개요를 이렇게 보시면 전형이 총 세 가지인데요. 일반 전형, 사회통합 전형, 학교 밖 청소년 전형이 있습니다. 추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반 추천과 특별 추천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통합 전형의 경우는 모든 영역에서 20% 우선 선발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일반 전형으로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방 청소년 전형의 경우는 정원 내에서 정원 내에서 일반 추천과 특별 추천을 통해서 추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대상은 대한교육기관을 나왔거나 그리고 홈스쿨링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가 해당하겠습니다. 전형과 추천에 대해서 어,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지원 학생에 따라서 일반 전형, 사회통합 전형, 학교방 청소년 전형이 있습니다. 사회통합 전형의 경우는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위한 어, 전형이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전형의 경우는 학교 밖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형입니다.
그리고 추천 자격에 따라서 일반 추천과 특별 추천이 있는데요. 보통 특별 추천의 경우는 특별한 요건이 있을 때 특별 추천이 되고 그 외의 경우는 일반 추천으로 추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발 전형 요강은 9월 2일 공문으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선발 전체적인 요강이 올려져 있으니 보고 참고해 주시고 아래와 같은 이러한 파일도 같이 나갔으니 이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학년도 영재 선발 모집 정원의 경우는 전체 2,597명으로 작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학급 전체 인원도 조금 감축이 되었는데요. 20명에서 16명으로 감축이 되었고, 그러나 이제 현재 일부 기관에서는 18명이나 20명인 곳도 있습니다. 또한 예술 영역도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영재교육원의 경우도 지금 학급 수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달라진 점이 중등 지역영재교육원 창작 발명 영역에서 서부와 그다음 북부를 통합을 하였고요. 그리고 남부와 동래를 통합을 해서 총 3개의 권역으로 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전형의 경우는 2024학년도 기준 부산광역시 관내 초중학교 재학생의 경우고요. 이때 학교별 학생 수, 학년별 학생 수에 따른 차등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 추천의 경우는 부산광역시 관내 2024년도 영재교육기관 수료 예정자로 동일 영역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특별 추천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3에서 중2 재학생들 중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의 자녀들의 경우 부산시 관내 초중학교로 전입 또는 전입 예정인 학생의 경우 특별 추천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천초등학교 경남 양산에 있는데요. 영천초등학교의 경우도 추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금정구에 있는 학교로도 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도 영재교육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부분인데요. 사회통합 전형 부분에서도 일반 추천과 특별 추천이 있습니다. 일반 추천의 경우는 기회균등, 경제적인 기회균등 대상자나 그리고 사회 다양성 대상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특별 추천의 경우는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로 2024년도에 영재교육기관 수료 예정자이며 동일 영역을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특별 추천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회통합 전형 부분에 해당하는 요인을 살펴본다면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한 기회균등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적 요인, 그리고 보호자의 어떤 직업군에 따라서 즉 가정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그 통합 전형 부분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사회 다양성 전형이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 사회통합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밖 청소년 전형인데요. 학교 밖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재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산교육청에서는 해운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접수와 심사 그리고 추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부산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선발을 시작했고요. 지금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천 가능 인원수가 제한된다라고 했는데요. 일반 추천의 경우는 학년별 학생 수에 따라서 또한 해당 영재교육원에 따라서 학생 수가 차등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 책자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특별 추천의 경우는 학교별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추천에서 만약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특별 추천 대상자가 6명이면 6명 모두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추천 대상자라고 한다면 2024학년도 현재 영재 교육기관에서 수료를 예정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부분은 일반 추천의 경우는 일반 추천 학생 수와 동일하게 추천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특별 추천의 경우는 특별 추천의 자격을 충족할 시 역시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 인원의 제한 없이 추천이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재교육 기간별 추천 가능 인원입니다. 초3부터 중1 과정에 해당하는 각 기간별 영역 그리고 모집 인원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집 인원들이 일단 한 학급당 16명 정도로 지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추천 가능한 인원을 지금 적어놨는데요. 각 영역별로 학생 수 100명당 1명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50명당 1명 이렇게 추천이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초4의 경우도 지금 100명당 1명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50명당 1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 창작, 발명의 경우는 이런 영역별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중학교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영재교육원 그리고 부산과학고 영재교육원, 부산 일과학고 영재교육원의 경우는 다 학생 수 150명당 1명을 추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보영재교육원, 즉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정보영재의 경우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 추천의 경우 교사 관찰 추천 과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반 추천과 동일한 교사 관찰 추천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 시 GD 시스템에서 특별 추천 영재 교육 대상자도 역시 추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표시 여부, 특별 추천 표시 여부를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 자격만 부여되는 것이고 선발 전형 시 가산점은 없습니다. 사회통합 전형 부분입니다. 일반 추천과 동일하게 교사 관찰 추천 과정을 역시 거쳐야 합니다. GED 시스템에서 사회통합 전형 영재교육 대상자 추천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일반 추천과 특별 추천 구분해 주십시오. 부산광역시 교육청 영재교육원 중에서 보통은 한 개의 영재교육기관에 한 개 영역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중으로 만약 지원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는 합격이 취소되기도 하는데요. 네,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부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부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경우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합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교육청 영재교육원 지원과 그리고 합격은 취소됩니다. 또한 수학, 과학 영역 부분에 한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초등의 경우 초등 영재교육원 그리고 지역 영재교육원의 동일한 영역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학과 과학에서만 이렇게 중복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중등의 경우도 과학영재교육원, 부산과학고 영재교육원, 부산일과학고 영재교육원 중에서 하나를 택하고 그리고 지역 영재교육원의 동일 영역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과학고 영재교육원 과학과 그리고 지역 영재교육원 수학을 중복 지원했다. 이럴 경우는 불가합니다. 반드시 동일 영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과학고 영재교육원 과학 그리고 지역 영재교육원 과학 중복 지원은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에 중복 지원을 했는데 두 기관 모두 합격을 했다.
라고 한다면 초등의 경우는 초등 영재교육원 영재교육 대상자를 먼저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등의 경우는 중등시 영재교육원 대상자를 먼저 선발을 하게 됩니다. 중등시 영재교육원에는 과학영재교육원, 부산과학고 영재교육원, 부산일과학고 영재교육원이 해당하게 됩니다. 부산을 포함한 타 시도의 영재교육기관에 이미 합격을 했거나 진급을 하여서 2025학년도 영재교육 대상자로 재원이 예정된 학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발 전형 진행 중에 합격 또는 진급이 확정된 경우에도 선발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로 전출이 예상이 되거나 국외를 이주하거나 유학이 예정된 학생들은 지원을 하지 않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부산광역시 관내 재학생이 아닌 경우도 영재교육 대상자 자격이 상실하게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서류는 반드시 GED에 입력하고 처리하셔야 되며 일반 전형의 특별 추천 대상자,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 추천 대상자의 증빙 자료 등 별도로 접수 생산되는 문서는 학교에서 꼭 보관해 주십시오. 본 요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들은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하실 일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선발 요강을 게시하고 홍보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급 커뮤니티를 통해서 홍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발 요강 학생 GED 매뉴얼은 부산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추천위원회 구성 부분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셔서 유연성 있게 그리고 융통성 있게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교장 또는 교감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외부위원을 한 명을 들어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6명에서 8명 정도면 됩니다. 추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리고 관찰위원을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GED 시스템 활용 실습 연수가 9월 4일부터 그다음 9월 5일까지인데요. 이제 이것은 초등 선생님들의 경우 이날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미 실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등의 경우는 9월 6일자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연수원 컴퓨터실에서 GED 시스템 사용법과 그리고 관찰 추천 교사 그리고 학교 추천위원회 매뉴얼 등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학부모 설명회가 다음 주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내정되어 있고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있겠습니다. 장소는 교육연구정보원 강당에서 있습니다. 지원해서 선발까지의 대략적인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먼저 희망 학생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9월 19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27일까지 지원이기 때문에 28일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시간을 꼭 준수해 줄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매뉴얼을 가르쳐 주시고 학생들이 직접 회원가입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고 검사지는 두 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희망하는 기관, 영역에 지원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이제 가입을 하고 지원을 했는데 지원서를 출력해서 학교에 제출하지 않아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서를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난 뒤에 지원서 제출 후 학교에 꼭 제출해야만 이것이 인정된다라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관찰 대상자 선정 부분입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관찰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학교의 자율성과 재량권에 달려 있고요. 사실은 관찰 대상자 선정 단계인 이 단계에서도 학생들 탈락 처리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탈락 처리해야 하는데 조금 부담감은 있겠습니다. 다음 집중 관찰 기간은요,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고요. 관찰 누가 기록부와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시로 학생들을 관찰하고 이 결과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행 관찰 검사 문항지를 제작한 후 이제 배부를 할 예정인데요. 이때 이제 이 시험은 10월 15일이나 그리고 10월 22일 둘 중에서 하루를 택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창작 발명 영역은 수행 관찰 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영역만으로 추천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영역의 평가 비율들을 적절히 조절하셔서 다양한 학생들의 그 역량을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역의 평가 비율은 50% 초과되면 안 됩니다. 특히 교과 성적이 절대적으로 이것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교사 추천 관찰 결과 입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에 해당하고요. GED의 관찰 결과 체크리스트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추천하는 단계이고요. 학교 추천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 전학해오는 학생들이 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전학 오는 학생들의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 학생들을 처리할 때 기준일을 10월 25일로 잡겠습니다. 10월 25일 기준으로 10월 25일까지 전입 처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어, 그 새 학교에서 교사를 추천해 주시고요. 그런데 10월 25일 이후에 전입 처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전 학교에서 교사 추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경우 학생의 인적사항 수정이 필요할 경우는 한국교원개발원 GED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천 학생 선정 부분입니다. 학교 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에 해당하겠습니다. 지원 학생의 명단과 교사 관찰 결과 등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각 영재교육기관별로 추천 학생을 최종 심의한 뒤에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재교육 대상자를 최종 추천할 때 하는 기간은요.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입니다. 각 영재교육원별로 추천할 학생이 최종적으로 추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 자료를 학교에서 각 영재교육원으로 이관해주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관찰 기간이 종료한 후에 실제 추천 완료일까지 한 10일 이상이 소요되는데요. 이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여러 가지 면모를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 추천 처리 완료일은 11월 6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또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입한 학생의 경우는요, 전입 학교, 즉 새 학교에서 추천 처리를 해주시고요. 이때 새 학교의 추천 가능 인원수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최종 추천 처리 완료일인 11월 6일 이후에 전입한 학생의 경우는 전출 학교, 즉 이전 학교의 소속으로 추천 처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학생 소속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결과 검토 및 발표 부분입니다. 11월 7일 날 학교별 추천 결과 그리고 인원수 등을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11월 8일 금요일 날 추천 결과를 동시 발표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마십시오. 이날 GED를 통해서 전면 추천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과 조금 바뀐 부분입니다. 개별 안내가 아니라 GED를 통해서 개별 안내입니다.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후 일정은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발시험 안내를 홈페이지에 안내해 주시고, 이때 선발시험에는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성격을 공지하겠습니다. 그 다음 11월 29일 선발시험 응시 장소를 안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7일 날 선발시험을 전국 공통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12월 14일 그리고 12월 21일 날 영재교육원, 예술영재교육원에서 실기고사, 구술교사, 포트폴리오 검사 등이 있습니다. 예술영재교육원은 별도로 일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선발 요강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대 영재교육원의 경우 전형료 6만 원이 있으니까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월 27일 금요일 날 드디어 영재교육 대상자가 최종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GED를 통해서 발표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요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